지방 소멸. 요즘 뉴스에서 심심찮게 들리는 단어죠. 이게 그냥 남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던 고향, 또 대한민국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정말 충격적인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딜로이트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 문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지, 그리고 세계는 어떤 해법들을 시도하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방소멸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어만 들으면 좀 무섭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한 지역의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어서 학교나 병원 같은 사회 기능이 멈추고 결국 그 공동체 자체가 존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가 지금 우리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58.6%! 이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2025년,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남았죠. 그때가 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무려 58.6%가 사라질 위험에 처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알던 수많은 마을들이 그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상황이 이 지경까지 온 걸까요? 이게 그냥 인구가 줄어서 그래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훨씬 더 근본적인 바로 거대한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대한민국 전체의 땅의 고작 12%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다 모여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거대한 블랙홀처럼 사람, 돈, 기회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블랙홀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돈, 즉 경제력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수도권에서 만들어내는 경제력 가치,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이미 비수도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아요. 더 심각한 건 이 격차가 점점 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바로 이런 불균형이 한번 시작되면 이게 멈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계속 강화시키는 말 그대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늪처럼요. 자, 이 악순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은 이겁니다. 좋은 일자리, 돈 많이 버는 일자리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똑똑하고 야망 있는 젊은이들이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경기도로 떠나겠죠? 그럼 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없으니 돈을 쓸 사람도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들죠. 그럼 지역 경제는 당연히 쪼그라들고요. 결국엔 우리 동네에 있던 병원도 문 닫고 아이들 다니던 학교도 폐교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 기반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 생긴 일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데 75%가 서울, 경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부산, 대구, 광주 같은 우리가 흔히 대도시라고 부르는 곳들 있죠. 거기엔 100대 기업 본사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영계예요, 영계. 이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경제의 심장이 아예 수도권에만 달려있다고 봐야죠. 자, 그런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비슷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발하고 창의적인 실험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보러 우리랑 아주 가까운 일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미야마라는 아주 작은 산골 마을인데요. 사라질 뻔했던 이 마을이 어떻게 스스로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하죠? 이 마을이 한 건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바로 마을 전체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쫙 깔아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쿄에 있던 IT 기업들이 여기 인터넷도 빠른데? 사무실을 한번 내볼까? 하면서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낡은 전통 가옥이 멋진 위성 오피스로 변신한 거죠.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일하고 싶어 하던 그런 창의적인 인재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한 겁니다. 자, 이번엔 좀 더 파격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우리 도시로 이사 오면 현금을 그냥 준다면 어떨까요? 에이, 설마 그런 곳이 있겠어? 쉽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털사라는 도시예요. 털사 리모트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원격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털사로 이사 오면 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죠. 2018년 이후에 2,800명이 넘는 고소득 전문직 청년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고요.
이들이 지역 경제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자, 마지막으로 볼 사례는요. 아예 국민이나 거주자라는 개념 자체를 뒤집어버린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북유럽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전자영주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전 세계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에스토니아의 디지털 신분증을 주고 에스토니아의 회사를 차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굳이 에스토니아에 살지 않아도 말이죠. 이걸로 12만 5천 명이 넘는 디지털 국민을 유치했고 이들이 내는 세금이랑 사업 활동으로 국가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죠? 네, 일본 가미야마의 기술 혁신, 미국 털사의 과감한 인센티브, 그리고 에스토니아의 국경 없는 디지털 국가까지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런 글로벌 사례들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 특히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들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딜로이트 보고서는 이런 전 세계의 교훈들을 모아서 우리 현실에 맞는 아주 명확한 4가지 전략, 일종의 생존 총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청사진은 크게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기존의 낡은 산업에 매달리지 말고 데이터 센터 같은 새로운 미래 산업을 유치해서 아예 지역 경제의 체질을 바꾸자는 겁니다. 둘째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과 협력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미래 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셋째는 정말 중요한데 어디에 살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모든 서비스의 격차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메우자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지역들을 살리는 게 예전에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그런 복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텅 비어가는 공간을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하얀 캔버스로 바라보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모든 제약 없이 처음부터 우리가 살고 싶은 공동체를 직접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의 공동체를 그려보고 싶으신가요?